자, 이번 시간은 공간 위에 점을 표시하는 방법, 공간 좌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그러니까 XY 좌표 평면 위에 한 점을 표시하려면 이 점을 기준으로 사각형을 그리면 됩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왼쪽으로 3만큼 맞고 오른쪽으로 3만큼 맞고 Y축으로 2만큼 올라가면 이 점의 좌표는 3,2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평면 위에 점을 표시할 때는 XY 값만 적어주게 되면 이 평면 위에 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맞죠? 자, 그럼 공간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얘는 좌표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공간 좌표라고 불러주는데, 자, 공간 좌표는 이렇게 직육면체를 보통 그립니다. 직육면체. 자, 직육면체를 이렇게 그려요. 자, 직육면체를 그려놓고 이쪽 안쪽에 있는 점에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축을 X축이라고 부르고 얘를 Y축이라고 부르고 얘를 Z축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X축과 Y축과 Z축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원점 O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X축하고 만나는 점 여기를 살짝 A라고 쓰고 Y축과 만나는 점 B라고 쓰고 Z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쓴다면 요 점의 좌표 P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Z축으로 C만큼 올라왔으니까 P의 좌표는 A, B, C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공간 위에 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X, Y, Z를 모두 다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좌표 공간이라고 불러줍니다. 좌표 공간. 자, 좌표 공간은 X, Y, Z 세 개의 축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우리는 좌표 공간이라고 부르고 좌표 공간의 일부를 우리는 좌표 평면이라고 불러줍니다. 좌표 평면. 자,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축이 아니라 XY로만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XY 평면 이렇게 불러주는 거고요. XY 축으로만 만들어져 있으면 XY 평면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YZ로만 만들어져 있다. 그럼 YZ 평면이라고 불러주겠죠. 그죠? 평면이라고 부르고 ZX로만 만들어져 있다. 그럼 ZX 평면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자, 여기가 XY 평면, 여기가 YZ 평면, 여기가 ZX 평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좌표 평면만 다뤘는데 이제는 좌표 공간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 다시 한번 이걸 X축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Y축이라고 부르고 얘를 Z축이라고 부르고 X축과 Y축이 만드는 공간 XY 평면, Y축과 Z축이 만드는 공간 YZ 평면, Z축과 X축이 만나는 공간 ZX 평면, 그리고 축 세 점이 만나는 세 직선이 만나는 요 시작점을 우리는 원점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자, 이 P, A, B, C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재밌게 한번 놀아봅시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요 ABC를 자, 첫 번째 X축, Y축, 그다음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한번 구해봅시다. 수선의 발. 자, 여기 P점이 주어져 있으면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여기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 되는 거니까.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여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Z축에 내린 발은 수선의 발이 될 겁니다. 따라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좀 비스듬하게 돼 있죠? 다시 한번 적을까요? 자, 첫 번째 얘를 자, X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한번 구해보면 자, 여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녀석의 좌표를 한번 얘기해보면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A, 0,0 이렇게 될 거고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0, B, 0이 될 거고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0, C 이렇게 될 겁니다. A, 0, 0, B, 0, 얘는 0,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 축 위에 있는 점들은 그 축의 성분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 P점을 X축, Y축이 아니라 이번에는 XY 평면, 그 다음에 YZ 평면, 그 다음에 ZX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한번 구해봅시다. 수선의 발. 자,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뭐냐면 P를 XY 평면 딱 여기로 내린 겁니다. 이렇게. 여기로 내리게 되면 얘는 좌표 평면에서 A, B를 갖죠. Z값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자, A, B, 0 이렇게 될 겁니다. XY 평면이니까 XY 성분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말은 여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되는 거고 얘는 자 0, B, C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죠? 자, 그림 보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0, B, C. 그 다음에 ZX에 내린 수선의 말은 여기가 되겠죠, 그죠? 요게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계산하면 뭐죠? A, 0, C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XY 평면이라고 하면 XY 성분만, YZ 평면이라고 하면 YZ 성분만, ZX 평면이라고 하면 자 X랑 Z 성분만 가진다. 요 축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움직여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이번에는 X축, Y축, 그 다음에 Z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봅시다. 대칭. 점 하나를 대칭시켜 봅시다. 자, 그럼 대칭시킨다는 건 뭐냐면 여기 X축이 있으면 대칭시킨다는 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만약에 평면에서 A,B였다면 대칭을 시키면 A 값은 그대로고 무슨 값의 부호가 바뀌나요? 그렇죠. Y 값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죠? 마이너스 B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이 반대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X 값은 변함이 없고 Y 값이랑 Z 값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 X축이 주어져 있고 점이 하나 주어져 있다면 X축의 대칭인 건 여기로 들어가게 될 텐데 X좌표는 그대로고 Y좌표는 반대로 넘어가죠. 그죠? Z좌표도 위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X축, Y축, Z축에 대칭을 하게 되면 요 부호는 그대로 있으면서 YZ 부호가 모두 다 바뀐다 이겁니다. X축 대칭하게 되면. 그럼 Y축 대칭하게 되면 Y 부호는 그대로고 X랑 Z가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Z축 대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C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점을 Z축 대칭하면 여기로 들어갈 거고 왼쪽, 뒤로, 그 다음에 위는 그대로, 높이는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칭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이번에도 X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해보죠. XY축, 그 다음에 YZ축, 그 다음에 Z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해봅시다. 아, 축이 아니죠. 평면이죠. 그죠? 다시. 자, XY 평면, YZ 평면, 그 다음에 ZX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보면 자, 요 점을 XY 평면에 대칭시키면 이 밑으로 내려가죠. X값, Y값은 똑같은데 밑으로만 내려가는 거니까 Z 부호만 바뀌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XY 평면에 대칭하게 되면 Z 부호만 바뀌면 되니까 A, B, 마이너스 C가 되고 YZ 평면에 대칭하게 되면 YZ 평면을 대칭하게 되면 X 부호만 바뀌면 되는 거죠, 그죠? 쟤는 마이너스 A, B, C 이렇게 되는 거고 ZX 평면에 대칭하게 되면 Y 부호만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얘는 A, 마이너스 B, C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그리고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서 그냥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번에는 얘는 원점 대칭을 한번 해보죠. 원점 대칭. 자, 보이죠? 원점 대칭이면 뭘 바꿔주면 되나요? 셋 다 부호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C를 가지고 이렇게 각 축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고 대칭하게 되면 점들이 이렇게 바뀐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림 그려놓고 어디로 갈까 고민해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